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종연구소의 정성장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김정 건강상 이후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과 대외정책의 질적 변화입니다. 최근 남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보면은 냉전 시대에 남북한 관계를 표현했던 그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냉전 시대 남북대화에 대해서 외부 세계에서는 휘먹거리들의 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과 남한, 미국 이 서로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작년 김정일 건강 이상 이후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른 타자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타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북한의 대환경 정책과 후계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이제 부적절한 문제 제기입니다.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과 대외환경 정책은 이것은 이제 김정일 건강 이상이 초래한 두 개의 결과이지 이것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런 어떤 단순한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전 시간에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이 후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언급도 나왔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1960년대 후반 북한 대남 강경 정책과 김정일 후계자 어떤 수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당시 대남 강경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군벌 모금주의자로 숙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중반에 북한의 대남 강경 행동들 그런 것들도 후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시 베트남 공산화라는 이제 또 공산주의 확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친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90년 중반의 제2차 부대위기도 후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서 수교에 대한 북한의 반발 그리고 스르 대체로 인한 북한의 안보 공백 이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북한 강경 조치들 이것을 단순히 후계 문제하고 단순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북한의 후계체계 구축 가스화와 대환경 정책은 김정일 건강 이상이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김정일 골드스 엘리트들에게 준 심리적 타격 그리고 그에 대해서 외부 세계에서 김정일 건강 이상에 대해서 이제 급변사대 논의를 활발하게 정리하면서 그것이 역으로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한만을 바라보면은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부터 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오면서 북한과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 속에서 북한 행동을 분석하며 상당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실험도 단순히 북한 내부적 요인만 가지고 설명하는 건 곤란하고 북한의 김정일 건강 이상에 대해서 주변 국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그것이 북한에 어떠한 결과를 끼쳤는가 하는 걸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8월 김정일 정비서가 뇌혈관 이상으로 쓰러지면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더 이상 후계 문제를 이제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만 해도 김정일은 자신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김정은의 나이가 20대 중반으로 어리기 때문에 후계자 공식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중대한 고비에 처하게 되면서 이제 후계자 결정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북한의 엘리트들도 후계자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엘리트들로서는 후계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북한 내부 권력주의 발생이 불가피한데
자신 승자가 될 수 될지 패자가 될지 불확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김정일 후계자를 지명한다고 하면 그 후계자 중심으로 그 충성을 바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최악 북한 지도부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정일이 다시 한번 쓰러져서 사망을 하면 차라리 간단한데 그렇지 않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후계자를 지명할 수도 지명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엘리트로서는 후계자 지명 이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목했던 중대한 장면의 변화가 과거만 하더라도 김정일 총리세대 활동에 거의 수행하지 않았던 리저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리저항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서 북한의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부는 중앙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 내부 사업을 담당하니까 이 리저항이라는 인물이 김정일 공개할 때 거의 수행하지 않는데 건강 이상 이후 무려 8회나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김정일 당 내부 사업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중앙의 청사에서가 아니라 수시로 의논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의미한 건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가 올해 초에 밝혀졌습니다. 올해 1월 8일경, 그러니까 김정은 생일을 전해서 김 총수가 당중앙의 조직 지도부를 통해서 김정은 후계자를 결정했다는 이제 그런 결정사항을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김정일이 리저항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해서 알리는 방식,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이른바 추대라는 절차를 거친 방식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 김정일 건강 이상 이후 외부에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가? 김정일 건강 이상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가 사망하면은 북한의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 혼란, 정치적 혼란에 이어서 군사적 공백까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殺傷무기 유출,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북한의 한미 연합군이 유엔군 이름으로 들어가서 이민군 무장을 시키고 북한 정권 수사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급변 사태 대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사회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당국자들, 그러니까 한미 군사 고위 당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부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들을 종교호랑이로 보는 그런 식의 시각, 그리고 자신들을 무장의제시키고 북한 정권을 접수하겠다. 이제 이것은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른바 북침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남한의 군대가 68만인에 비해서 북한은 117만입니다. 그리고 남한 인구에 비해서 북한 인구는 이제 2분의 1에 불과하니까 북한 인구가 우리보다 4배는 더 군사화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김정일이 사망이 되면은 지도부 내에서 다른 인물로 교체가 되거나, 황당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지도부 내에서 교체가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고도로 군사화된 사회에서 근거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남한이나 미국이 상대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고 군사적 공백이 생기면은 남한군과 이제 미국이 북한에 올라가서 이민군 부장을 제시키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현실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제가 작년에 국회 국방위원회 용역을 받아서 이제 면밀하게 검토했는데, 북한을 마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그리고 군사력도 별로 없는 나라를 그런 시각까지 북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고용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논평 중에 우리의 힘을 오판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모욕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통계설과 쿠데타설 가지고 유포하는 그것에 대해서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급변 사태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는데 계열같이 해서 남한 민간단체가 또 대북전단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정권 타도를 위해서 북한 인민들이 일어서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것이 북한 군부를 자극해서 북한 군부는 작년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에서 통행자단을 남측에 통보했고, 그리고 조선인민군 총参谋부는 올해 들어서 전면 대결 대세에 진입할 거다. 그리고 조평통은
남북한 정치 문서의 대결 상태에서 언론은 모든 합의를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